지난 8월 17일 애플이 베트남에서의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접해보셨나요? 당시 일본 매체인 니혼게이자이 신문, 일명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베트남에서 애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이미 애플은 베트남의 납품업체들에게 애플의 대표 노트북 컴퓨터인 맥북도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현지 생산 라인 건립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의 이러한 보도는 사안을 잘 아는 내부 소식통의 정보를 인용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은 의문점을 드러냈습니다. 애플이 베트남에 새롭게 투자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현재 베트남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포스트 차이나의 선택지에서 벗어난 지 오래인 지금 이미 수십 년간 베트남을 개척해온 대한민국까지 베트남을 떠나고 있는 판국에 갑자기 새롭게 애플이 베트남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애플이 중국을 떠나는 원인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강력한 도시 봉쇄 정책으로 제품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애플은 중국의 이러한 공산당식 방역 스타일 정책으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되었죠. 당시 중국의 이러한 봉쇄의 영향으로 제품들의 출하량이 대략 30% 정도 급감했는데요. 이렇게 애플은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매출액 최대 80억 달러, 한화 약 10조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애플은 중국에서 자신들의 안정적인 생산량을 보장받기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막심한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플이 자신들의 생산 거점을 베트남으로 삼는다? 이것들은 사실 말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베트남 역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됐을 당시 거의 4개월 가까이 강력한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봉쇄령이 내려진 기업들은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차이나를 피해서 리틀 차이나로 옮긴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것이 도저히 말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니케이 신문의 이러한 보도에 대해 애플과 애플의 주요 협력사인 폭스콘과 럭스셰어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업계 관련자들은 니케이 신문의 이러한 보도를 두고 다분히 한국을 의식한 보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탈베트남이 거세지는 지금 베트남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들 역시 빠른 속도로 이탈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늦추기 위해 애플이 베트남에 투자한다는 거짓된 정보를 흘린 게 아니냐. 얼마 전 베트남과 일본의 동맹 발표 또한 이러한 보도자료와 연관 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인 23일 미국 현지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애플이 선택한 포스트 차이나의 주인공이 밝혀지게 되면서 모든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게 된 상황입니다. 역시나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는 당연하게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해당 소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난 23일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이르면 오는 11월 중 인도에서 아이폰 14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의 위탁 생산 업체들과 애플은 현재 아이폰 생산 속도를 내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 애플과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 폭스콘은 애플의 공급망 다변화의 선택지에는 인도와 베트남이 동시에 존재했지만 해당 계획에서 베트남이 전면 제외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한 증거들 역시 소개하고 나섰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명에 따르면 폭스콘은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해 인도 남부 첸나이 외곽의 공장에서 아이폰 14의 조립 프로세스를 연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인도의 품질관리 기관인 인도 표준국 BIS에 최근 등록된 제품 A1882가 아마도 아이폰 14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중국 박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에 대단한 베팅을 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인도가 현재 아이폰 제조에 중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도 자체의 내수 시장 성장과 수출 장려 정책, 물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이 지금까지 중국에서 쌓아온 공급망 생태계를 당장 옮기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인도와 달리 애플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코로나 발생 때 보여줬던 중국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 정책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같은 보도를 종합하자면
애플의 포스트 차이나의 선택지, 탈중국의 선택지는 결국 베트남이 아닌 인도가 된 셈인데요. 그동안 니케이 신문의 보도 이전에도 애플이 베트남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종종 있어 왔지만 애플의 생산 거점 다변화의 선택지는 인도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애플의 움직임을 두고 애플은 중국 공장 폐쇄에 따른 생산 차질이란 위기를 탈중국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삼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와 경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애플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애플의 대표적인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애플 공장 폐쇄는 결국 애플의 생산 거점 다변화라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는 것이죠. 애플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삼성과 상당히 닮아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도 측은 최근 들어 전 세계의 최대 기업들이 생산 거점 개편에 돌입했고 자신들의 나라가 유력한 후보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유엔이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새롭게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가 내년에 중국 인구수를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도는 현재 중국에 이어 제2의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 경제 호황을 부추겼듯이 인도 역시 노동력에 힘입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현재 애플이 인도에 진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 지금 글로벌 기업이 먼저 진출의 법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인도 시장은 중국을 대체할 차세대 생산기지로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무엇보다 우리가 베트남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트남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해외 투자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인도 역시 현재 유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 중국과 베트남처럼 자국 우선주의로 선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중국 못지않은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국 못지않은 갑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앞서 해외 외신들은 애플의 탈중국 러시를 두고 일종의 기회가 된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정확히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사이에도 들어맞는 상황인데요. 베트남은 현재 자본주의와 경제 운영의 신뢰를 잃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글로벌 기업들이 그들을 선택할 이유는 전무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